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강아지 입양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특히 초보 집사님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강아지 입양, 생각만 해도 설레고 두근거리죠. 그런데 잠깐. 충동적인 결정은 금물이에요. 아시죠? 우리나라에선 입양된 강아지 넷 중 하나가 1년 안에 다시 버려진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매년 수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거나 더 안타깝게도 짧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슬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반려동물 문화에 동참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강아지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어부터 지까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귀여워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의 삶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자, 그럼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입양 전 고려사항부터 살펴볼게요. 첫째도 신중함, 둘째도 신중함입니다. 강아지는 귀여운 장난감이 아니에요. 잠시 즐기다 버려도 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함께 숨쉬고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생명이죠. 마치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깊이 고민해야 해요. 때문에 감정적인 결정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내가 과연 한 생명을 10년, 15년 이상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이에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삶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해요. 매일 산책도 시켜줘야 하고 같이 놀아주는 시간도 필요하죠. 단순히 배고플 때 밥을 주고 화장실을 치워주는 것을 넘어 강아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꾸준한 산책은 물론 집안에서의 놀이, 기본적인 훈련까지 모두 보호자의 시간을 필요로 해요. 혹시 바쁜 일상 속에서 강아지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야근이 잦거나 출장이 많은 직업이라면 강아지를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강아지는 분리불안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내가 강아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시간이 강아지에게 충분한지 말이죠. 세 번째는 재정 상태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은 예상보다 훨씬 많아요. 사료값, 간식값, 장난감 값은 물론이고 미용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의료비입니다. 정기적인 예방접종, 구충, 심장사상충 예방은 기본이고 아플 때 동물병원에 가면 진료비, 검사비, 약값까지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이나 노령견이 되었을 때 필요한 꾸준한 치료까지 고려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외에 비상자금까지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하지 않도록 넉넉한 재정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아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예요. 네 번째는 주거 환경이에요. 강아지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가요? 강아지의 크기나 활동량에 따라 필요한 공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대형견이 작은 원룸에서 사는 것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강아지만의 아늑한 공간, 즉 자기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는지도 중요해요. 혹시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사신다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예요. 관리 규약에 반려동물 사육 제한이 있지는 않은지, 이웃 주민들과의 마찰은 없을지 미리미리 살펴보세요. 혹시 모를 이웃 간의 마찰을 미리 방지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음이나 배변 문제 등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야 해요.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강아지를 안거나
리드줄을 짧게 잡는 등의 매너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중에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간혹 입양 후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서 어쩔 수 없이 파양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거든요. 강아지 털, 비듬, 침 등에 의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는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입양 전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물과 접촉해보는 시간을 갖거나 병원에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미리 확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동거를 시작하자고요. 가족 중 단 한 명이라도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다면 강아지와의 행복한 동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나에게 딱 맞는 강아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견종 선택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성격에 맞는 견종을 고르는 게 핵심이죠. 강아지마다 고유의 성격, 필요한 운동량, 털 빠짐 정도, 훈련 난이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활동량이 많은 견종들은 매일매일 꾸준한 산책과 놀이가 필요해요. 보더콜리, 웰시코기, 비글 같은 친구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문제, 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만약 활동적인 생활을 즐기신다면 이 친구들이 최고의 파트너가 될 거예요. 반대로 실내 생활을 선호하고 조용한 성격이라면 치와와, 시추, 말티즈 같은 소형견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털 빠짐이 적은 견종을 선호한다면 푸들, 비숑 프리제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초보 집사님들에게는 어떤 견종이 좋을까요? 비글이나 골든 리트리버가 초보 견주에게 비교적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며 훈련 습득 능력도 뛰어난 편이에요. 물론 강아지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순하고 훈련이 쉬운 편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골든 리트리버는 대형견에 속하고 활동량이 많으므로 충분한 공간과 운동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글 역시 활동량이 많고 냄새를 쫓는 습성이 강해서 산책 시 리드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어떤 견종을 선택하든 해당 견종의 특성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외모만 보고 선택하는 것은 지양해야 해요. 강아지를 어디서 입양할지도 정말 중요한데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캔넬 즉 브리더를 통한 입양이에요. 특정 견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혈통, 그리고 부모견의 건강 상태 등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정견에 비해 사회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좋은 브리더는 강아지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입양 후에도 꾸준히 소통하며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만을 가진 브리더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펫샵입니다. 다양한 견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죠. 하지만 이면에는 강아지 공장과 같은 비윤리적인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무리하게 번식시켜 수익을 올리는 강아지 공장에서 온 강아지들은 유전 질환이나 건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사회성 발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책임감 있는 펫샵은 건강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강아지를 데려오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으니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강아지의 출처와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환경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방법이에요. 버려진 강아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웹사이트나 각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유기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보호소의 강아지들은 대부분 성견이지만 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쩌면 성견이기 때문에 새끼 강아지보다 훈련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강아지에게는 세상 전부가 될 수 있답니다.
유기견 입양은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동이며 이미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를 데려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필수용품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펜용 하우스나 푹신한 방석은 강아지가 안정감을 느끼고 쉴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밥그릇과 물그릇은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재질로 선택하는 것이 좋고, 맛있는 사료는 강아지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연령과 견종에 맞는 고품질 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한 목줄과 리드줄은 산책 시 강아지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통제하는 데 필수적이며, 강아지의 스트레스를 풀어줄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과 배변 훈련을 위한 배변 패드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두면 강아지가 새로운 환경에 훨씬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강아지 샴푸, 빗, 발톱깎이 등 위생용품과 배변 봉투, 탈취제 등도 미리 구비해두면 편리합니다. 특히 배변 패드는 처음에는 넓게 깔아두고 점차 범위를 줄여가면서 훈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 점검입니다. 우리 아가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들은 없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해요. 전선, 약품, 세제 같은 유해 물질들은 강아지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물거나 하를 수 있으므로 강아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필요하다면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작은 물건이나 날카로운 물건 혹은 삼킬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치워두세요. 식물 중에도 강아지에게 유독한 것이 많으니 미리 확인하고 치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초보 집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또한 창문이나 베란다 등 강아지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미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드디어 우리 강아지가 집으로 오는 날. 첫날은 강아지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어미와 형제 자매들과 헤어져 낯선 환경에 오게 되는 날이니까요. 최대한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처음 며칠 동안은 강아지가 집안을 탐색하고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질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다가가거나 과도하게 만지려 하기보다는 강아지가 숨을 곳을 마련해주고 스스로 탐색하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해요.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행동은 강아지를 놀라게 할 수 있으니 자제해주세요. 처음 며칠은 강아지가 충분히 쉬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감만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변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 혼내지 말고 조용히 치워주는 것이 중요해요. 새끼 강아지의 사료는 강아지의 나이와 체중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해요. 성장 단계에 맞는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사료 포장지에 적힌 권장 급여량을 참고해서 주는 것이 좋고요. 갑자기 사료를 바꾸면 설사 같은 소화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만약 사료를 바꿔야 한다면 기존 사료와 새 사료를 섞어주면서 서서히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정도에 걸쳐 점진적으로 비율을 조절해가며 바꾸는 것을 권장합니다. 물은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준비해주세요. 식수는 하루에도 여러 번 갈아주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배변 훈련도 중요하죠. 규칙적인 시간에 배변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강아지가 잠에서 깨어나거나 밥을 먹은 후 그리고 놀이 후에 배변 욕구를 느낄 가능성이 높으니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배변 패드 위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아지가 배변 패드에 성공적으로 배변했을 때는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간식 같은 보상을 해주세요. 잘했어. 옳지. 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경험은 훈련 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실수했을 때는 절대 혼내거나 체벌하지 마세요. 혼내기보다는 조용히 치워주고 다시 훈련을 반복하는 것이 좋아요.
강아지는 혼나는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호자를 두려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긍정 강화 훈련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배변 패드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패드에 강아지의 소변 냄새가 묻은 휴지를 살짝 올려두는 것도 팁이에요. 강아지의 사회화 훈련도 아주 중요해요. 생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사회화 시기는 강아지가 세상을 배우고 다른 동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다양한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다만,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 전에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집에서 가족들과 충분히 교감하며 사회성을 길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를 안고 외부를 구경시켜 주거나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강아지와 놀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백신 접종이 완료된 후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다른 강아지들이나 사람들과 조금씩 만나게 해주세요. 강아지 유치원이나 퍼피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화가 잘 된 강아지는 낯선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감을 느끼고 두려움이나 공격성 없이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건강 관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죠. 강아지를 입양한 후에는 꼭 동물병원에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해요. 기본적인 5차 접종과 광견병 접종은 물론 매년 추가 접종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구충과 심장사상충 예방은 매달 꾸준히 실시해야 하며 진드기나 외부 기생충 예방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강아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돕는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우리 강아지에게 맞는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모를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인터넷에 강아지 관련 정보가 정말 많죠?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무조건 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강아지의 건강을 해치거나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콧등을 때리는 훈육 방식은 강아지의 공격성을 키우거나 보호자와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해요.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의사, 훈련사 혹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바탕으로 훈련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되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보를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평소와 다른 행동이나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해요. 강아지는 아파도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식욕 부진, 구토, 설사, 기침, 활력 저하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을 보인다면 절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소변량이나 대변의 형태 변화도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잊지 마시고요. 매년 최소 한 번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예방접종 및 구충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빨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치석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스케일링이나 양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에요. 강아지는 보호자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란답니다. 충분한 교감과 놀이 시간을 통해 강아지와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산책을 통해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고 놀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과 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는 보호자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강아지에게는 최고의 보살핌이 될 거예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깊은 행복과 위로를 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 여러분의 삶도 더욱 풍요로워질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초보 집사님들을 위한 강아지 입양부터 건강한 동거까지 A to Z.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강아지와의 동반 생활은 정말 많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따르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이 강아지와 함께하는 소중한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은 단순히 데려오는 행위를 넘어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소중히 지켜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